안녕하세요. 저는 청개구리고요. 이번 나눔 강의, 8월의 나눔 강의 주제는 소액 토지 투자의 정석 알박기입니다. 현금 3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좀 짤막하게 하자면은 저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토지 상가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전 부산 사람이거든요. 전 부산 사람인데 발령을 서울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 수락산역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발령을 서울의 끝자락, 경기도에 가까운 맞닿은 데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자취를 했거든요. 여기에 자취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2020년 초반일 거예요. 초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밤에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때는 낮인데 근데 여기 이거 부동산 있잖아요. 불 꺼져 있는 이 부동산에 A4용지 붙어 있잖아요. 이게 10억 원이더라고요. 10억 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들 되게 썩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 오브 끝자락이라 여기서 1km만 가면은 의정부예요. 거의 뭐 서울이자 서울 아닌 서울 같은 데인데 이런 데를 면적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이 호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저 솔직히 처음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좀 무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0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4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제대로 안 먹고 저축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집 사는 거를.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말하는 포기하는 것들이죠. 제가 포기한 대신에 뭘 했냐면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뭐냐면은 이 블럭들 보이시죠? 이 블럭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임이에요. 건축을 하는 게임인데 이 건축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고 놀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제일 위에 펜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놀았어요. 저 혼자서. 밑에는 이제 NPC들 넣고 화사하게 꾸미면서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알던 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자이였어요. 자이였는데 그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로고를 이렇게 똑같이 박아놨어요. 제가. 좀 비슷해 보이나요? 너무 아파트에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꿈이 지금은 되게 흔한 아파트지만은 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허망해져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만나게 되고 청울리쌤의 나우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토림쌤의 수업을 들으면서 부동산 공부를 한 22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고 투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요, 상가 토지를 전문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기 방지에 관심이 되게 많고, 궁극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부동산 강사가 되는 게 지금 30대인 저의 꿈입니다. 적어도 40대 초반에는 이루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흔히 대중들이 생각하는 토지 투자는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혹은 손자한테 물려주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황금성이 부족하고 존버가 필요한 그것도 나 혼자 존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존버가 필요한 그런 게 토지 투자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배워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애시당초 어떤 땅이든 뭐 아파트든 내가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황금성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도 좋은 신축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역세권이면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래요. 땅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은 황금성이 좋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덱스는요, 그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한 알박기와 불가능한 알박기, 그 다음에 좋은 알박기와 나쁜 알박기,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하고 같이요.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알박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이거 처음에 테마 그 배경으로 썼죠. 여기가 보시면은 골프장입니다. 제가 AI로 만들었는데 이거 골프장 공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로 돈 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지인도 이걸로 돈을 벌으셨더라고요. 무려 엄청난 이익으로. 그래서 근데 알박기라는 이 토지 투자를 배우기 전에 딱 진짜 토지의 기초적인 거, 아예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정말 이것만큼은 기초적으로 알아가자라는 내용이 딱 제가 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땅은 지목이 있고요. 이 지목은 땅에 따라서 용도를 국가에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용도지역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지자체에서 지자체 이상급에서 정해주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얘가 위입니다. 저는 지목은 뭐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그 부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도에 따른 한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토지 투자자들이 손을 대는 것들은 이런 지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지의 몸값은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적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하고 답하고는 좀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약에 여기 1번이 답이고 바로 옆에 대가 붙어 있어요. 얘가 답이고 얘가 대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면은 얘가 공시지가 차이가 한 3배 정도 납니다. 3배. 3배에서 3.5배 정도 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상업지역 있죠. 여기 용도지역이 만약에 다른데 똑같은 답이라고 쳤을 때 답이라고 쳤을 때 상업지역하고 농림지역의 차이는 가격이 10,000배도 납니다. 10,000배. 그래서 훨씬 더 용도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땅이 많을까요? 가치가 없는 땅이 더 많을까요? 채팅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물 좀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아무도 채팅을 안 해주셨군요. 저 혼자서 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없는 땅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쓸모없는 땅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토지 투자에 나오는 대부분들의 땅은 한 95%에서 96% 확률로 임장조차 가볼 가치가 없는 땅들입니다. 정말 이 많은 땅들이요. 그리고 아무리 싸게 사도 안 팔리는 땅도 있어요. 주택이랑 다르게. 그래서 토지 투자가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분당구에 토지가 40평짜리가 있거든요. 얘가 최저가가 7천만 원이에요. 평당 한 250 정도 하죠. 250 정도 하죠. 150 정도인가? 한 180 정도.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관심 표시해 놨거든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채팅 안 쳐주실 거 알아가지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땅인데요. 여기가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분당 땅이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이게 지적도거든요. 지적 편집도인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수원의 구시가지거든요. 수원의 구시가지인데 딱 봐도 지적도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 개발된 데가 아니면은 지적도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당군 왕검 시절 때부터 5,000년 전부터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지적도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착안을 해서 사실 알바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만 보셔도 이 땅은 아무도 안 사갈 만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도로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빌라들, 낡은 빌라들 사이에 있는 맹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은 정말 용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린 알바끼 투자를 하러 온 거잖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의 땅이 평수가 몇 평이냐? 무려 4평입니다. 이 4평이 이 뒤에 있는 이거 105-111 전 보이시죠? 전. 이게 왜 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은 그거잖아요. 밭이잖아요. 밭. 근데 여기는 수원의 시내 한복판이에요. 수원 시내 한복판에 밭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만 밭이고 거의 그냥 나대지인 거예요. 여기 대가 있는 거는 건축물이 한 번이라도 세워지면 거기가 대라고 쓰이거든요. 여기는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번도 건축물이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여기 알박기 하고 있는 땅 때문이에요. 왜 얘가 이 커다란 땅을 알박기 하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알박기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부터 좀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알박기 하고 있는 땅이고요. 이게 알박기 당하고 있는 땅이에요. 평수가 둘이 합하면은 55평 정도 되죠. 얘는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를 짓기 딱 좋은 땅이에요. 업자들이 좋아할 만한 땅입니다. 게다가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위치가 좋거든요. 여기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여기 빌라를 지으면은 바로 앞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역도 10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 빌라예요. 여기는 빌라 업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제1종 주거지역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못 짓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경계거든요. 보면은 여기까지가 알박기 당하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가 알박기 하고 있는 땅이에요. 도로에 접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얘들 합하면 13.3m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말하는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은요, 그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은 도로에 접한 면적 13m는 돼야 돼요. 최소 면적이. 7m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주차장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자기 혼자선 이렇게 뒤에 땅이 많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알박기 투자의 정의가 되는 거고, 이거를 협상으로 얼마에 내가 산 돈에 파느냐가 알박기 투자의 진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집주인이 항복을 하고 여기 빌라업자한테 넘겼어요. 개굴건설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여기 알박기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4평짜리 땅 내가 12평으로 쳐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뭐 5배 팔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파는 거죠. 이게 알박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알박기는 단독으로는 쓸모없는 땅인데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토지를 투자하는 게 알박기의 정의예요. 얘도 단독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얘한테는 필요하잖아요. 얘한테는. 그쵸?
투자 사례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여기가 부산의 감천동에 있는 감천중앙부두 3건인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복식품이라고 중견기업이 있거든요. 중견기업이 있는데 여기 앞에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여기 원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20답. 이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게 경매에 나와가지고 경매에 나온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준공업 지역인데 답인 거 보니까 개발이 안 됐죠? 여기다가 펜스를 쳐버린 겁니다. 자기 땅만큼. 그리고 여기 오복기업이라는 곳에 가격을 2219만원에 산 거를 3년 뒤에 5천만원에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오복기업은 여기다가 땅 주인이 행사를 해버리면은 주차장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3년 만에 이제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3년 만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또 다른 투자방 사례를 보시면은 요거는 군산시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얘도 단독으로는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평수가 보시면 20평밖에 안 되거든요. 상업지 20평에 게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땅은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단독으로. 실제로 가보시면은 되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낡은 집이 있거든요.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거를 통짜로 개발을 하려는 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평당 59만원에 1142만원에 샀는데 낙찰 직후에 업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000만원 더 얹어줄 테니까 팔아라 해서 이게 하루도 안 돼서 팔린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알박기 투자의 경우예요. 사례예요. 가능한 알박기하고 불가능한 알박기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알박기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구리시의 수택동이거든요. 수택동에 사거리 중에 일부를 경매가 나와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왜 낙찰을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거 알박기 안 돼요, 여러분들. 알박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도로로 공인을 해서 건설한 도로기 때문이에요. 도로는 공공성을 띠거든요. 우리는 도로를 국가에 의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고, 특히 국가가 만든 도로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막아버리면은 경찰에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공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도로에는요,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사도에는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고 비법정 도로가 있어요. 공도는요, 고속도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방국도 아시죠? 그게 도로법상의 도로고요. 강남 사거리에 있는 커다란 도로들 아시죠? 그게 국계법상의 지자체가 세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알박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요, 또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고 비법정상의 사도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법으로 인정 안 하는 개인이 멋대로 만든 도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단독주택들 그거를 모인 단지들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는 분 없나요? 아무튼 이거 빌리지 타운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에 있는 도로들은 공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국가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개발한 사람이 세우는 도로예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거는
사도지만은 사도법상으로 국가가 용인을 해줘서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폭의 도로를 아스팔트를 깔아라. 네, 맞아요. 타운하우스예요. 스마일리 감사합니다. 이 정도 폭의 이 정도 사이즈의 좋은 아스팔트를 깔아야지 내가 너에게 개발 허가를 내주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도법상의 사도고요. 얘는 그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길을 낸 거 있잖아요. 농로. 그런 것들이 비법정상의 이런 법에 안 들어가 있는 사도입니다. 공통점은요. 얘는 이제 알박기가 안 되고요.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빨간 색깔 보이시죠? 빨간 색깔. 이게 국도거든요. 국도. 도로법상의 도로예요.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고 여기는 도로조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반듯반듯한데 빨간 색깔 선이 안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타운하우스를 여기 펜션 주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보이시죠? 얘는 그거예요. 사도입니다. 얘들이 사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현황도로는 누가 봐도 이거는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만든 도로도 아니고 근데 도로긴 도로로 공인은 되어 있는데 되게 꾸불꾸불하고 좁은 도로들이 있어요. 지적도상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현황도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지적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길을 만들었고 뭐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양반들이 막 산 길 개척하고 그랬잖아요. 과거 시험 보러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밟으면서 만들어진 공공연한 공공성을 띠는 게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으로 이제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이건 지자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참고로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알박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로는 알박기가 대부분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여기 비법정 도로 있잖아요. 얘만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 알박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알박기 하면은 돈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꺼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알박기는 비법정 도로에 대한 알박기는 돈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로에 대한 알박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에 도로로 낙찰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박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이고 건물 앞에 이렇게 필지가 분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예요. 완벽하게 막고 있죠. 이거 알박기 가능할까요? 이거 알박기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가 옛날에는 도로가 좁아도 건축 허가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폭이 4m는 돼야지 건축 허가가 나요. 네. 도로 폭이 4m는 돼야지 건축 허가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원래 옛날에는 도로가 좁아도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걸 부시고 빌라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4m에 충족할 만큼 이렇게 땅을 내어줘야 돼요. 도로로. 국가한테. 보시면은 이게 옛날 건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 대문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부수고 빌라로 지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로 후퇴했죠, 이렇게.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는 도로로 공인된 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경매로 나오면은 절대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지자체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대체 뭘 사야 되냐고, 청개구리야. 뭐 도로도 알밖에 다 안 되는데 그럼 대체 뭘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얘들의 제가 이때까지 알박기가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도로로 쓰이거나 도로의 용도로 공인된 애들이 알박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목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도로로 공인된 땅이 아니면 알박기가 가능해요. 어떤 것처럼요? 얘처럼요. 얘처럼요. 얘는 도로가 아니죠. 도로로 공인된 땅도 아니죠. 그냥 옆에 있는 땅에 불과한데 얘한테 필요한 땅이고 알박기가 되는 땅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건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분 매각이거든요. 근데 지분 매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알박기가 100% 가능한 땅이 됩니다. 왜냐고요? 얘는 지목 임야인데다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보이기. 나중에 이거는 도로로 쓰일 땅인데 어쨌든 지금은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나중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확장 계획이. 여기 보이시면 여기 길쭉하게 늘어서 있는 땅들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여기에 있는 필지하고 여기에 있는 필지하고 여기에 있는 필지하고 여기에 있는 필지를 다 막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점에 가려면은. 그러니까 알박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분 경매이기 때문이죠. 이거 보이시면은 이름을 기억하세요? 남민호, 이거 등기입니다. 토지 등기인데 남민호, 송영규, 그리고 김동철. 이분들이 공유권자예요. 공유권자인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648-13, 648-15, 648-12.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 공장 건물들의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들이 얘를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이해관계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만큼만 낙찰을 받으면은 알박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이시죠? 공유자 김동철, 남민호, 송영규. 나이대가 꽤 많으시군요. 근데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획 확장 그러니까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빨리 확장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어디로 이어져 있냐면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 있거든요. 이 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뭐랑 맞냐면요, 얘가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제2순환. 글자는 못생겨 죄송합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고속도로가 국도로 보통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통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김포잖아요. 수도권이잖아요. 통행이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여기 확장 공사가 이미 계획돼 있고 고속도로 IC의 정확한 위치는 공실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제 생각엔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성 IC거든요. 하성 IC고 김포하고 파주하고 연결하는 도시입니다. 이게 아직 미개통이거든요.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여기 IC가 생기고 이 IC 때문에 생긴 교통량 때문에 여기 확장 공사를 해서 여기가 나중에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얘가 임야는 보통 이제 가장 지목에 공시지가가 낮거든요. 그리고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의 몇 배수로 이렇게 해요, 보통은.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데인데 공시지가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3배 넘게 차이 나죠.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요,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꾸면은 주차장이나 창고 용도로 그러면은 적어도 한 2.5배 정도는 올라요. 대하고 임야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이 주인들 있잖아요. 여기 주인들 주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주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포시에 뭐 전화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잡종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응답이 오면은 투자할 만한 게 되지 않을까 싶고, 계산을 해보자면은 잡종지로 변경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3배, 2.5배 정도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보상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이 정도가 나와서 최저가가 한 6천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35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러프한 계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고 지자체에도 무조건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도 재밌는 사례인데 이거 최근에 한 달 전에 낙찰받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고작 한 평짜리 땅이에요. 1.21평이거든요. 이런 땅이 나왔어요. 250만 원에 낙찰해 갔는데 무려 3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울산의 김재진님이 가져가셨는데 왜 이게 알바끼 땅이냐? 이 아파트 용지입니다. 이게 아파트 용지. 이거 땅 이거예요, 여러분들. 땅 이거.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건설 사면은 2배 쳐줄 테니까 빨리 먹고 꺼져.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저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가. 좀 신기해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하필이면 모서리라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모서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도로로 나가는 모서리. 아무튼 이런 거 소소하게 250만 원 투자해서 25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토지 투자가 그렇지만은 내가 토지 투자라는 것 자체가 3년 뒤에 내가 이 토지가 평당 얼마까지 맞추는 게임인데, 알박기로 이거를 치환을 하자면은 내가 얘를 알바 갔을 때 이 땅이 필요한 주인이 얼마까지 협상이 가능할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알박기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부터 한 다음에요. 예. 그리고 좋은 알박기 그리고 나쁜 알박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알박기는 착하게 하는 거고 나쁜 알박기는 나쁘게 하는 걸까요? 좋은 알박기는 좀 마음씨 곱게 하는 거고 나쁜 알박기는 막 가가지고 땡깡 부리고 이거 안 사면은 들어놓을 거라고 막 협박하고 그런 게 나쁜 알박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나쁜 알박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부산 동구고요. 범일동이라고 제가 예전에 살던 본가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 땅을 알박기 투자러가 샀는데 평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이에요, 정확하게. 이 땅인데 여러분들 여기 사는 집 주인이 나이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한 70대, 80대 할머니가 딱 나와서 알박기? 그게 뭐야? 이건 내 땅이야, 꺼져!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혼신의 개그였는데 반응이 없으니 참 슬프군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어제 너무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일하고 오니까. 좀 죄송해요. 제가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왔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이런 데 알바끼 하면은 이 사람 낙찰받은 사람은 할머니한테 팔아먹겠다는 용도로 산 거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 걸 듣겠냐고. 꺼지라고 하지.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예? 특히 이런 노인들의 고집은 엄청나고, 응? 필요 없어. 꺼져. 이렇게 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동네 좋아 보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빠글빠글한, 그 밖에 나가서 그 고추 말리고 그런 데란 말이에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길 지나다니 보면 고추 말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 할머니들 3명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있잖아요.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데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무슨 땅을 알고, 무슨 재산의 개념을 알겠어. 10만 원 내라고 해도 뭘 하겠다. 이런 데는 여러분들 애시당초 협상의 상대가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냥 낙찰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이 낙찰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언젠간 돈이 될 거라면서 두고두고 묻어둔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엄청나게 오랫동안 묻어둘 생각이 오랫동안 묻어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반대로 좋은 알바끼 예시를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여기 알바끼러가 프로 알바끼러가 여기다가 땅을 산 거거든요. 이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 거예요. 이 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어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장사도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고. 이건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춘 분께 제가 PPT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여기는 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컨트리 클럽. 여기 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제 지인의 지인이 2천만 원에 매입해서 1억 5천에 매도했습니다. 누구 상대로? 신원 컨트리 클럽 개발업체 상대로. 개발업체 돈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골프 하는데, 골프만 치러 다녀도 돈이 많은데, 골프 개발업체는 얼마나 돈이 많겠어? 어? 그러니까, 볼자리를 보고 들어 놓아야 된다니까요. 할머니한테 들어 놓을 게 아니라, 이런 업체한테 들어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복기업도 마찬가지로, 볼자리를 보고 누운 사례겠죠. 벌써 이렇게 됐나요? 시간이? 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알박기 투자의 끝은 협상이거든요. 결국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최적의 수익을 협상으로부터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알박기 땅을 가졌어도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버리거나 이 사람에게 정말 막 너무 너무 굽신굽신거려가지고 수익이 전혀 안 나게 돼버린다면은 그거는 말짱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책만 읽으면 안 되고 마케팅 책이라든지 협상의 책이라든지 이런 처세술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쉬운 게 아닌 게 알박기 투자라는 게 이 오복기업의 그 투자자가 2,200에 사서 5,000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3년 뒤에 팔았다 했잖아요. 3년. 3 years.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직후에 팔려고 했어요. 낙찰받은 다음에. 근데 여기가 중견기업이거든요. 너무 고자세로 나간 거예요. 나 여기
땅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다 펜스 칠 거고 당신들 주차장 엄청나게 불편해질 거다. 나 이거 5천만 원에 팔 테니까 사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중견기업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펜스 친 상태에서 그냥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오복기업이 버틴 거예요.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낙찰자가 돈이 없어져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오복기업한테 가가지고 사죄를 하면서 판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제가 그때 말한 걸 사죄드립니다. 제가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팔고 싶은데 5천만 원에 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1초 만에 송금해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을 볼 상대를 보고 태도를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자세로 나가도 안 되고 무조건 저자세로 나가도 안 되고 그래요. 알바끼는 사실 협상이 가장 중요하죠. 소액으로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중에 3억 원 있는 거는 누구나 노력하면 못 되는 건데 내가 처세술로 협상의 스킬을 늘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례고요. 그리고 알바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아까 말했듯이 도로 있잖아요. 도로. 생뚱맞은 도로를 낙찰받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물론 여러분들 도로도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지보상 뭐 이런 거는 이런 연유로 낙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낙찰받는 사람들은 알박기 용도로 낙찰받는 사람들은 실패를 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골프장도 이건 아까 말했던 거 성공 사례고 이 사람은 성공은 했는데 중간에 재판이 그러니까 그 소송이 간 거예요. 소송이 그 업체하고 여러분들 소송을 당하면 되게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시간도 피폐해지고 이게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취할 스탠스를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최근에 찾은 메모리거든요. 언제 찾았냐면요. 오늘 오후에 찾았습니다.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오늘 새벽 강의 때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여기 땅이 어디냐면요. 되게 좋은 데에 있어요. 제가 카카오 웹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거든요. 이 땅인데 이 주변에 호재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고림지구가 있거든요. 고림지구 보이시죠? 그다음 이게 고림진 무슨 지구였는데 어쨌든 지구가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올해 다 입주를 해요. 올해 다 입주한 아파트들이고 보시면 이게 다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규 택지지구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유통상업지역 이거 커다란 거 이게 뭐냐면은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부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큰 국도에 맞닿은 땅이 있는데 얘도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작지만 토목공사가 개발되고 있는 땅에 입구에 딱 있는 땅이에요. 잠깐만요. 자, 사건 번호 보여드릴게요. 지역도를 보시면은요. 초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얘는 놀랍게도 도로가 아니에요.
지목이. 조금 느리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 땅 있잖아요. 230평이거든요. 230평에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그대로 이만큼의 땅이 230평이 최저가 3억이 나왔어요. 3억이 나왔고, 소진이 왜 이렇게 느리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느리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겁나 느리네. 왜 느리지? 사이트가 맛이 갔는지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캡처를 해놨기 때문이죠. 야하하.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고, 도시지역에 무려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보시면은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도, 현황도, 용도도. 그리고 개발 계획도를 보시면요, 크게 없어요. 여기는 주관선이 되게 크게 있는데, 이건 좀 신기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개발되는 땅에, 이렇게 개발되는 땅에 얘랑 같이 개발되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옛날에 숲이었어요. 숲이었는데 준보전산지여가지고 개발 허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딱 봐도 뭔가를 지으려고 하죠. 근데 뭔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소규모 물류센터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이거를 경매 등기를 떼봤거든요. 등기를 떼봤는데, 등기를 떼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걸 알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공사가 착공이 된 다음에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딱 봐도 여기에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땡땡이 있는데, 여기가 작은 규모의 토지 회사예요. 토목회사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한탕 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규모 베팅을 한 것 같아요. 대규모 베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동산 PF 다 망한 거 아시죠? 부동산 PF 다 묶이고 대출 다 막히고 그런 거 아시죠? 그게 딱 여파가 딱 묶여가지고 신탁으로 넘어가가지고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이 주변에 이 땅들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등기 다 떼봤거든요. 여기 지역도 보이시면 이거 다 떼봤거든요. 소유주가 다 같아요. 네. 소유주가 땡땡 그겁니다. 개발입니다. 주식회사 뭐였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되다 만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박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쵸? 이때까지 제가 저한테 배운 대로는 말이 이상하네.
배우분들은 알박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움직이네. 그게 뭐냐면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잠깐만요. 소리 이거 예쁘게 봐드릴게요.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도로는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을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이렇게 너 여기 개발해 라고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 개발해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허가를 내가지고 착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지금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착공계가 있잖아요. 착공계하고 개발 허가권이 있잖아요. 허가권. 이게 공중으로 흩어졌으면은 이게 알박기가 될 것 같고, 이게 살아있으면 알박기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버려서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노인구청에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당장 투자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은 여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 여기 입지가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도 안 좋아 보이시나요? 딱 봐도? 보세요. 보세요. 여기 다 개발되고 이렇게 개발되잖아요. 이렇게 다 개발되고 택지지구, 신규 택지지구 들어오고 여기 물류센터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근처가 남사업인가 그럴 거예요. 남사업이 뭐예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땅에 도로에 접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땅의 길목이잖아요. 근데 도로법상,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투자를 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알박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되게 주의할 사항이 많고 알아볼 것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고 저도 아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당연히 많이 알지만은 저도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완벽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지만 계속 묻고 전문가 한 사람한테 만약에 물어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하고 그다음 전문가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7번 다 안 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 적합하지 않아도 8번째는 알박기에 적합한 괜찮은 땅을 찾아내면은 그거야말로 성공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얼마든지 하루에 제 생각에는 진짜 내가 알박기 투자만 하겠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쳐다보면은 저는 물건 한 개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 나눔 강의 리뷰를 수요일까지 작성해 주시면은 제 PPT 자료를 메일로 쏴드립니다. 혹은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거 구독해 주시고 저한테 인증 댓글 달아주시면은 PT 드립니다. 어차피 리뷰 작성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구독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PPT 보내드립니다. 정말로. 이거 휴대폰으로 찍으세요. 아니면 제 링크 남겨드릴까요? 저는 구독자가 목마릅니다. 여기다 준비를 해놨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베풉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더 크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저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처음으로 하루에 2번을 해봤는데 똑같은 주제로 좀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다음 달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TV 보는 무지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빨리 해주셨네. TV 보는 무지님 누구세요? 아, 미오리님이시구나. 미오리님, 되도록이면은 닉네임 미오리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로는 제가 나눔 강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짜집게 해가지고, 좀 짧게 해가지고, 딱 핵심만 제가 요약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올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올릴 게 떨어져가지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올릴 겁니다. 예. 한 달에 3번 이상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토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까 종합 그 잡종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경님? 어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임야나 전, 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지 대, 장 이런 거 공장이거든요. 이런 걸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은 용도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길고요. 제가 앞에 가장 기초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그 지목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민경님 제 전에 토지 기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제 그거를 보시면은 제가 그 김민경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저번 달 했거든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토지 투자의 기초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라이브로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토지 투자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래요? 미오리님 새벽에도 보셨어요? 왜요? 네네. 사실 저는 새벽이 더 기운 찼어요. 지금은 되게 힘들어요. C님은 언제나 제 나눔 강의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C님을 제일 자주 봐요, 저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전업 강사가 아니라 회사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블로그에 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